사기꾼은 특히 만약에 인연이 닿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손해는 본다고 봐요. 인연이 닿는 순간. 닿는 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인연의 시작을 음.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로 쪽은 잘 모르는데 네. 그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뭐 네.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죠.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업무도 네. 있어서 한 3년 전부터 개인 상담을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럼에도 좀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울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네. 유튜브도 지금 네. 40만 넘으셨죠. 네, 유튜브 타로 마스터 정해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타로 카드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 타로는 내가 본다라는 책을 네. 출간을 하고 또 이제 네. 온라인에서 또 강의를 또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는 네. 운 이런 거, 운명 이런 걸 잘 안 믿었는데 네. 이 사업을 하고 조금 회사를 뭐 작게나마 경영을 네. 하니까 무언가 뭐 내가 이거 A랑 B를 골라야 될 때 네. 뭘 골라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약간 좀 참고 삼아서 네. 이게 좀 듣고 하거든요. 예. 이 운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지 잘 애매할 때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우선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 운이 막 바뀌고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우선 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운은 우리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3원이 있거든요. 네.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합으로 운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하늘의 운 영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개념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땅은 말 그대로 풍수죠. 지금 말하면 이제 부동산을 하시니까 풍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좋은 땅의 기운에 있으면 네. 운이 잘 풀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와 타인입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어떤 마음가짐, 실력, 노력이고 타인은 타인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정말 귀인을 만나면 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지 한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인은 내가 어떤 계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계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나를 좋은 곳으로 좋은 터로 인도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나의 어떤 마음을 네. 좀 편안하게 해준다든가 네. 용기를 줘서 내가 나아갈 힘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인은 네. 좋은 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올인원 패키지 같은 거예요. 이 세 개가 파트가 있는데 다 되는군요. 그 예. 사람이. 근데 반대로 악연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이제 겨울인데 네. 자꾸 씨를 뿌리라 그래서 씨를 뿌리게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건강을 해치거나 또 손해를 보게 하고 네. 만날 때마다 사람 힘들게 해서 아. 나아갈 힘을 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야, 크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죠. 천지인 중에 사실상 사람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 갈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내 운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 뭐 회사 동료를 예. 말하기도 좀 뭐할 거고 네. 가족 정도로 아주 가까워야 되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가족 외에 6개월간 최근 6개월간 가장 나와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이 5명. 네, 나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 만약에 저는 지금 연락한 사람이 5명이 안 되는데요. 네. 혹은 뭐 가족과만 연락을 하는데요라면 네. 그 사람들이 더 밀도가 높아지니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아. 소수면 소수일수록.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 보통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뭐 하는 걸 따라하라 이런 예.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부자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고 네. 부자가 없으면 부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만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요. 네. 그러면은 그 5명이 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인데 네. 제일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네? 네, 나와 거의 뭐 제일 친하거나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 뭐 거죠. 회사원이어도.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되게 잘 풀린 사람들만 만나라는 건지 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운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굉장히 치밀하고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친한 사람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다면 OX라고 얘기하면 저는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이게 저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지인이어도 A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B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근데 운은 보이지 않지만 네. 내가 안 풀리는 사람과 있으면 내 운을 뺏겨요. 계속 뺏겨. 내 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도 이제 정도가 있잖아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과 네, 네, 2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기준을 두고 사람을 만납니다. 아,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되고 있거나 잘 네. 나가거나 잘 나갈 것 같은 포텐셜이 강한 사람들만 좀 주변에 두는 게 네. 운적으로 훨씬 좋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기도 예.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원래 친했던 친구가 막 안 되고 있으면 네. 거꾸로 막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 네. 남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오히려 나한테 좋은 운이 오고 이런 건 아닌가 보죠. 남을 도와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죠. 아, 좋은 일인데 네. 내가 만약에 1억이 전 재산이 있는데 네. 내 친한 친구가 1억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고민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제가 운의 관점에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은 빌려주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마워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명백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줄 때 모르고요. 네. 받는 사람도 받을 때 몰라요. 그런데 준 사람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동안 내 운이 뺏겨서 내가 인생이 안 풀렸구나를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상대방은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을 도와줄 때 그것이 돈이든 운이든 그걸 내가 주는 만큼의 가치를 상대방이 알고 그것만큼 그 사람이 도움이 되면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안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러면은 내가 네. 나도 운이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악연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내가 운이 안 좋고 내가 잘 안 풀리면은 거꾸로 내 운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은 치밀하고 냉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운 좋은 사람 옆에 네. 가서 붙는 게 맞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운이라는 것이 영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크게 금전운, 인간관계운, 연애운 이 정도의 이제 뭐 건강운은 의사한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다루지 않고 그럴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인간관계운도 좋고 연애운도 좋은데 좀 궁핍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은 금전운이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네.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로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운과 연애운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애를 잘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야겠죠. 아, 그런데 네.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네. 솔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그렇지. 우리 내년에 네. 꼭 커플로 만남을 갖자. 네, 네. 그럼 내년에 반드시 크리스마스 때 솔로 파티를 한 번 더 솔로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분야에 지금 운이 안 좋고 힘든지를 알고 그거 잘하는 사람 옆에 붙는 게 저는 좋다고 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이기적이지만 네. 나는 남의 운을 좀 가져와야 되고 예. 내 운은 주지 않아야 되는 네. 약간 냉철한 세계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거를 운을 뭐 돈으로 생각해봐도 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그렇죠. 내 돈을 네. 안 주는 게 어쨌든 좋아지는 네. 거니까 이 운도 뭔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아 맞다 누군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남편 아내분이 막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내 인생에 뭐 다 좋은 인연만 만나면 좋겠지만 유독 뭐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확 꼬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막 인생 꽉 막히게 네. 하는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네, 유형 네.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아, 건데 5가지. 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심해지면 인생을 꽉 막히게 하겠죠. 네. 네, 첫 번째 유형이 빈대 유형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차값, 술값, 밥값 다 내고 네. 상대방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3번 이상 계속되면 네. 그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형은 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빈대 유형. 네, 두 번째 유형이 꼰대 유형입니다. 꼰대. 네. 네. 자신의 말만 계속하고 네. 보통 이제 지적질이나 훈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아, 도움이 안 돼요? 네. 도움이 되라고 말하는 하지만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죠. 도움 안 돼. 그리고 이 소통이 일방적이기 네, 때문에 네.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좀 내려가는 자존감. 예, 그런 유형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에너지 흡혈귀형입니다. 에너지 흡혈기. 예. 이거 어떤 거예요? 에너지 흡혈귀형은
특징이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우울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우울해져요. 흔히 말하는 우리 같이 있으면 기빨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유형은 좀 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간신배 유형이 있어요. 네. 근데 다 피해야 될 사람들은 많긴 많네. 네. 간신배 유형은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있어. 네.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약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간질을 하거나 이간질. 뭐 좀 심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피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유형이 사기꾼 유형입니다. 사기꾼. 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은 피해되는데 사기꾼은 특히 만약에 인연이 닿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손해는 본다고 봐요. 내가 인연이 닿는 순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최소화해야 봅니다.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인연의 시작을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맺는 순간 이게 터치되면 무조건 네. 뭐가 막 빨려 나가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답이고 만약에 만난다면 잘 이렇게 인연을 멀어지게끔 해야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유형의 판단은 좀 대화를 좀 해보면서 네, 대화를 내가 좀 하면서. 이렇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네. 거리를 둬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내 운이 빨려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를 해봐도 좀 네. 바로 알아내기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판단을 오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뭐 요건 좀 캐치하면 되겠다. 네. 이런 게 좀 기준이 있나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귀인. 그렇지. 다들 귀인을 만나야 돼요. 네. 귀인은 만나면 네. 첫 만남에서 네. 한 1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설레임이 생겨요. 설레임 생긴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네. 감동이 밀려오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물음의 답을 이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주는구나. 갈증 끝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1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지 안 주는지.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이 잘 맞고 귀인 네. 같은 경우는 그 만나는 과정도 되게 순탄하더라고요. 뭐 일정도 서로 딱 딱 맞는다던가. 맞고. 그러다 변경할 때도 네. 어떻게 그 사람도 딱 그때가 또 좋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변경이 되고 가는 길도 좋아요. 뭐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바로 온다든지, 네네. 네, 아니면 신호가 바로 바뀐다든지. 이게 운이니까. 예, 운이니까. 네. 그래서 귀인은 그런 징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귀인이 되게 희박할 것 같아요. 뭐 만나자마자 이렇게 막 설레이고 막 좋아지는 분들을 자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거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귀인 그다음에 어떤 뭐 행운 그 비율은 25%라고 생각을 해요. 25%. 네, 25%라고 생각을 하는데 4명 중에 1명이 귀인이죠. 근데 전 4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1명 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귀인 1명만 잘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인원 패키지라고. 네, 그래서 정말 귀인 만나면 그게 복이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막 그 갑자기 막 인맥이 막 늘어나기도 네.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막 줄어들기도 하고 예. 막 하는 것들 보면은 이게 보이진 않지만 운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반대로 아까 그 유형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꼰대예요. 꼰대. 네. 꼰대인데 나를 엄청 도와줘. 네. 계속 도와주는 거야. 너 막 그렇게 하지 말랬지. 막 혼을 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쓱 뭐 돈을 준다든지 네. 뭐 도와준다든지 네. 뭐 막 선물을 해주는 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은 또 만나면 안 되나요? 귀인이죠. 그건 또 귀인이에요? 네, 꼰대지만 근데 보통 꼰대는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되죠. 돼. 네, 요거 구분해야 되는구나. 네, 보통 꼰대는 도움이 안 말만 되는 하는 경우가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꼰대라고 느끼지 않겠죠. 네, 그런 말들이 감사하고 네. 꼰대는 뭔가 도움도 안 주면서 도움 안 되는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지적질을 하는 경우가 이제 꼰대인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라고 이제 봤을 때 도움을 계속 받으면 좋죠. 근데 사람은 변화하거든요. 네. 3년 전에 해줬던 말이나 도움이 나이가 만약에 성장했으면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 도움을 받는다는 건 역으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난 그만큼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빈대형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니체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제자가 제자로만 남는 것이 스승에게
고약한 보답이다. 그러면 3년 동안 난 그 사람에게 도움만 받고 성장을 못했다는 건데 제일 베스트는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네. 내가 성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아져야 되니까 결국에 나도 계속 도움만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예. 하긴 마냥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겠네요. 내가 정체돼 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내가 계속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게 나는 귀인인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딱히 도움은 되진 않아도 왠지 마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네. 주는 건데 보통 부모가 어. 자식에게 그런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다음에 물질적인 도움을 네. 주죠.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행복을 주죠. 네. 그거는 일방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이는 나에게 행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네. 내가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사함을 못 느껴서 분노를 느낀다든지 네. 아니면 주면서 주고 나서 보면 후회가 된다든지 이런 지점이 올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중단을 하거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미 늦은 거죠. 아, 이미 늦었다. 예, 그건 늦은 거죠. 네. 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 늦었죠. 네. 아, 그럼 그 전에 정리를 그 전에 정리를 하거나 좀 내가 이제 줄이거나. 줄이거나 해야겠죠. 뭐 네. 가족이면 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조금 줄이거나. 마음을 좀 놓고 예. 그래 너 혼자 좀 잘해봐라 정도로 해야 된다. 네. 아 그러면 그렇게 좀 내 인생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운을 막 뺏어가는 사람과 정리를 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막 하면 또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네.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네. 것 자체가 저는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아 그것만 해도 예,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네. 잘못 딱 이렇게 멀어지게 하면 네. 원한이 생기거든요. 네. 그 원한은 내가 이제 미래로 가는 길에 보여지지 않은 숨겨진 지뢰를 숨어놓는 것과 같아요. 네. 네. 그 원한 때문에 나중에 잘 됐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한 없이 네. 사람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단박에 딱 끊어내면 네. 보통 그러면 상대방이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집착을 하게 되거나 원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멀어지고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뭐 네. 알아서 네. 이거 연애할 때 네. 그 바람둥이 애들이 쓰는 거 아닌가? 네. 당신 참 좋은 사람인데 네. 내가 부족해서 네. 이 관계를 유지하지 네.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이 빛나야 돼요. 가장 빛나야 돼요. 마지막이. 예. 어. 저는 그래요. 모든 것들은 음. 다 마지막 순간이 가장 빛나야 그 전체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빛나게 기억이 되는데 다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최악이면 네. 모든 순간이 다 최악인 것처럼 어. 기억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빛나려면 음.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음.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내가 정말 좋은 데서 식사를 아. 대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안 받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냥 연락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끔 연락하면 되지. 네.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정리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릴 정도였으면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아, 그럼 이게 어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개수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운이라는 것이 이렇게 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네. 그렇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있는데 그것이 안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좋은 네. 게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먼저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는 예. 거군요. 타로 마스터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어떤 에너지가 계속 주고받게 되고 사람 때문에 다 어떤 게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 평소에 어떤 그 행동 같은 것들도 잘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 내가 좀 좋은 운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모든 에너지는 음양의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람 간의 관계도 음량이 제일 중요하고 주고받음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면 네. 나는 지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는 네. 상대방이 지치고 나는 거기서 그럼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가족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균형이 깨지는 건 아닐까? 정말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사람 만나는데 피곤하게 맨날 저울 두고 그렇게 비즈니스처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최소한 서운함을 안 느끼게 하고 귀인이어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내 마음가짐에 항상 감사와 배려를 갖고 있으면 돼요. 요즘에는 정말 너무 삶이 좀 삭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그래서 네. 감사와 배려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고마운 게 있으면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확실하게. 네, 그것이 말이든 물질이든 확실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나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입장은 어떨까를 생각해주는 그 배려, 감사와 배려만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중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사실 모두가 알지만 네. 사실 잘 못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내 운을 계속 좋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아 맞아 배려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네. 보잖아요. 보면 보세요. 감사와 배려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와 배려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명절이 내릴 때 선물을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 오는 유형과 맞아요. 내가 먼저 받으셨어라고 보내야 되는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네네네. 보면 고맙다고 먼저 인사 오는 분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맞아. 역시 그런 것처럼 이게 주고받는 거를 나 스스로 줄 때 확실히 주고 네. 확실히 고마워하고 배려 많이 하시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